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정말 못 살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시는데, 자,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는 그 공부가 바로 사랑 공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먼저 나 자신을 알아가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공부도 필요하고, 나를 찾아가는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상대 또한 나와 똑같은 그런 어떤 에너지 법칙 속에서 적용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를 알므로써 상대를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또 다른 깊이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나를 알아감과 동시에 타인을 알아가는 사랑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인연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는데, 오늘 이 인연은 어떤 인연인가?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반드시 배신할 인연의 특징에 관해서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사주를 딱 보게 되면 배신의 아이콘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 수많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도 이런 어떤 에너지가 배신의 어떤 모습을 자주 보이더라라는 어떤 결론을 많이 보게 되는데, 자, 사주 속에서 축토라는 한겨울에 얼어붙은 동토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축토를 가지고 있는데 단 화기가 굉장히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는 이 축토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은, 축토가 있는데 화기가 하나도 없을 때 이 축토는 사람을 덫에 빠뜨리는 그런 어떤 배신의 아이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축토를 가지고 있는 분, 거기에다가 화기가 하나도 없이 아주 냉랭한 냉기, 습한 기운, 또는 막 이렇게 수기가 굉장히 많은 이런 어떤 기운을 담고 있는 분이 축토를 가지고 있을 때, 이분들이 주로 사람을 배신하는 그런 어떤 에너지를 많이 쓰더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축토를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사주에서 화기를 만나거나 또는 화기가 있을 때는 이 축토가 좋은 역할을 합니다. 돈을 담아두는 금고 역할도 하고, 또는 나의 아이디어를 저장하는 아이디어 뱅크 역할도 하는 것이 축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긍정적이지 않고 단점, 부정적으로 또 이 축토가 활용될 때는 굉장히 사람을 덫에 가두는 모략이라든지 아주 나쁜 쪽으로 이 축토가 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사주를 보실 수만 있다면은 이 축토가 화기를 보고 있는가, 또는 이 축토가 불이라는 이 화기를 보지 못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축토가 있다라는 것은 화기, 태양빛을 이렇게 다 빨아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늘 이분은 불안합니다. 그리고 늘 부정적이고, 주로 특징은 목소리가 작고 뒤끝이 흐립니다. 그리고 항상 얼굴이 그늘이 져 있더라. 이것이 화기가 없는 축토를 가진 분들의 주 특징이고, 이분들은 나의 어떤 이득적인 부분에서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인간에게 덫을 탁 까는 이런 어떤 모습을 자주 보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반드시 배신할 인연의 특징 중에는 사주에 화기가 없는데 축토라는 차가운 동토를 가진 사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대가 없이 너무 많이 도와준 사람이 거의 다 보면 배신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 말 많이 여러분들 하시죠. 나는 정말 이 사람 순수하게 도와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라는 얘기 대부분이 하십니다. 자, 여기서 왜 우리는 고통을 받을까? 이것을 우리가 또 공부로 삼아야 되는데, 대가 없이 너무 많이 도와준 사람. 자, 이것은 우리가 모든 자연의 법칙에서 이 우주의
법칙에서 모든 것은 주고받고입니다. 주고받고라는 것이 너무 냉정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뒤탈이 나지 않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뒤탈이 나지가 않습니다. 뒤탈이 났다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위배됐다. 그러면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왜 이 사람을 무작정 도왔는가? 자, 이것은 자연의 법칙, 주고받는 이 법칙에 내가 철저하게 위배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이 고마운 줄 모르고 배신을 때리더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가 없이 절대로 사람을 돕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반드시 도와달라고 할 때 내가 먼저 생각을 해보고 도와줄지 말지를 또 분별을 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왜 배신을 하게 됐는가? 대가 없이 너무 많이 도와줬다. 이런 분들은 절대로 고마운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 주고받는다는 그 자연의 법칙에 내가 철저하게 위배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런 어떤 배신을 하더라. 이렇게 두 번째 공부로 삼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데 평범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많이 꼬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인생에 큰 고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라고 하면 아이들 진로 문제, 건강 문제, 금전적인 문제 요 정도 선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특별히 영적으로 꼬여 있는 분들은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랑한 사람을 먼저 잃는다든지 또는 살아가면서 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의 어떤 사건 사고를 집안에 또는 내가 직접적으로 당한다든지 자, 이런 분들은 영적인 공부가 굉장히 큰 분들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나의 인생에 화두로 잡고 공부 삼아서 해결해 나가는 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런 어떤 사건을 내가 경험하고 내 인생에 담아두지만 이것을 화두로 잡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그냥 일반적인 그런 분들의 운명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이분들은 영적인 꼬임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꼬였다라는 것은 이분의 인생에 우리가 속된 얘기로 귀신 반 사람 반입니다. 그분이 살아가는 환경 바운다리에는 항상 귀신과 사람이 반반 살고 있더라. 자, 이 말은 어느 때에는 이 사람도 이 귀신의 영향력으로 나를 대한다. 귀신의 모습으로 나를 대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나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꼬여있고 남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어떤 험난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자, 이분은 조금 피하는 게 좋습니다. 혹여 이분이 그것을 화두로 삼고 인생을 잘 살아간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전혀 이런 부분을 놓치고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분과 내가 가까이 했을 때 반드시 이분으로 인해서 영적인 그런 어려움을 나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우리가 당하는 것이 배신이라는 하나의 현상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영적으로 너무 많이 꼬여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우리는 좀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극단적인 어떤 성향으로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바로바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인생 자체가 사람 반, 귀신 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반드시 배신할 인연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누군가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내가 취한 이득이 있을 겁니다. 배신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상대에게
비수를 꼽는 행동인데, 그러면 주로 이 배신한 사람들은 세 가지를 가지게 됩니다. 사람을 가지든지 명예를 가지든지 재물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여자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그 여자가 친구의 아내다. 그렇지만 내가 반드시 저 여자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어떤 배신도 있습니다. 마치 드라마 같은 그런 어떤 스토리지만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데, 자, 이렇게 이분은 사람을 가졌습니다. 또는 어떤 분은 재물을 가졌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저 자리가 아닌데 배신을 통해서 누군가를 내리앉게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명예로 어떤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재물과 명예로서 얻게 되는 이 배신을 했던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자식이 있다면은 반드시 그대로 이 행동은 복사가 됩니다. 복사가 되어서 그대로 나의 자식이 경험한다든지, 또는 나는 내 자식이 없다라고 할 때는 내가 그것을 그대로 복사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누군가의 가슴을 아프게 해서 뭔가를 가진다. 우리가 이것을 경매로 어떤 물건을 가져오는 거, 특히 부동산 별로 이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한가, 누군가의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싸게 가져온다. 그렇게 좋은 에너지 아니다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상생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정말 많은 부유함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명예도 가질 수 있고 서로가 신뢰하는 믿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양심에 달려 있습니다. 양심을 밝히고 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매 순간에 그 지극한 노력이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중심적인 잣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반드시 배신할 인연의 특징 4가지에 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늘 가슴이 넓은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